코로나19로 지금 일자리 잃는 분들, 또 무급휴직으로 내몰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정부도 추경 등등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잘 돼야 할 텐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해봤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는 분들 총 몇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됩니까? 집계가 나오나요? 그런 게? 그냥 통계 수치로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통계청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47만. 네. 47만 명 감소했는데 원래 통상대로 하면은 전년 동월 대비 우리나라도 아직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만 명 내지 40만 명 정도씩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거꾸로 그만큼은 줄었으니까 둘을 합치면은 한 9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한 다 거예요? 합친 것입니다. 합친 거예요? 예. 자영업자분들까지 합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시 휴직자분들도 한 그렇죠. 10몇만 명 더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 영향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한 전체 규모는 100만, 110만 이 정도로 그냥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4월 고용 동향이니까 4월에만 잡힌 거 아닐까요? 3월은 어땠습니까? 4월 고용 동향이 3월보다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월도 마이너스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합하면은 지금 100몇십만이 아니라 200만 이렇게. 그렇게는 이건 거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이렇게 아하.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월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비입니다. 네, 미국 같은 사회는 해고가 자유롭지만 또 전부 다 그 실업수당 타러들 가니까 예. 몇 주 사이에 3천만 명이 실업수당 신청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는 그게 정확히 안 잡히죠, 제대로. 우리나라가 물론 고용보험이 전체 취업자의 한 절반 정도 예. 하고 있고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실업자의 한 절반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숫자는 대폭 늘어난 건 맞죠? 이것도 이제 전년 동월비로 했을 때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정부도 이미 1차, 2차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갔죠?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3차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자리 창출책들을 지금 내놓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는 지켜야 되겠다 해서 예. 고용유지에 제일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제일 방점을 두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에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해고시키지 않고 유급 휴업을 하는 경우 유급 휴업할 때 들어가는 돈의 몇 프로 주죠? 지금 90%. 90%를 예. 정부가 줄 테니 10%만 기업주가 예, 보태서 지급해라. 예.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시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를 잃으시는 대상도 안 분도 되죠. 있습니다. 무급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원래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고용보험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업급여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지금 그 신청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고용안정기금 그 신청은 하는 대로 다 지급은 가능합니까? 혹시 너무 넘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이?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예산 책정은 93만 명 정도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은 한 그 정도 분은 신청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산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93만 명 넘으면 어떡합니까? 추가로 재원을 끌어올 수 있나요? 추가로 지금 이 93만 명에 대해서 1차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3달분을 지급을 하는데 2달분은 예비비로 지금 먼저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추경 3차의 뒤에 마지막 한 달분을 이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93만 명보다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재원 조달을 다시 좀 정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딱 코로나19 이거 하나 때문에 일자리 잃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기업과 정부, 노동 함께 노력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사정이 무슨 선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총리께서 주재를 하셔서 예. 지금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양대 노총까지 다 참여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대화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느냐 하는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적절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어렵게 회사를 꾸려가시는 분들도 보통 100% 주던 임금을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무급휴직으로 가지 않을 때는 몇 프로 주는 거죠? 70% 주던가요? 원래 근로기준법상 예.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70%를 70%. 지급하겠습니다. 70%의 임금인데 그중에 90%는 정부에서 예,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10%는 자기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걸 또 노사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면 기업주가 너무 어려우면 그 10%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분들께서 이제 동의를 양해하면. 너무 회사가 그러니까요. 어려우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죠? 그런 경우를 또 대비해서 저희가 예. 무급휴직 지원금도 저희가 그죠.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지원금 정부 돈을 좀 끌어다가라도 제발 해고시키지 말고 몇 달은 같이 버티자 이렇게 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도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는 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기업들도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항공, 여행 이런 데 말이에요. 항공사들은 좀 어려워. 이미 대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웠습니다. 예. 구조조정 됐죠. 또 시작하고 있죠. 대기업,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예. 항공처럼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항공기들의 경우는 아마 그 사이에 노사 간에 업종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양해가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노사 간에 많은 협의를 하면서 저희한테 고용유지 지원금도 신청을 하고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무급휴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외국계 기업들도 똑같은 혜택 대상이 됩니까? 국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 사업장에 쓴 경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외국계건 완전 관계없이. 네, 똑같이 평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무급휴직으로 버티고 정부 지원금 신청해서 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닌 그냥 하루하루 버티던 분들은 완전히 떨궈져 나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책정해서 합니다만 예. 또 한편에서는 공공 일자리라도 만들자 그렇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5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한 것이 5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예. 그때 발표했고 그 예. 내용을 이번 제3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있습니다. 55만 개는 대략 어떤 일자리입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다 비대면 디지털로 지금 그렇죠. 전환될 거라고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 우리 공공 분야의 경우에도 이 디지털이나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야의 공공 일자리를 한 10만 개 정도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역이나 환경보호 등 쪽에서 이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 그렇죠. 30만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간 분야에서 예. 주로 청년들이 디지털과 같은 직무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한 15만 명. 그래서 네. 전체 한 55만 개 일자리를 추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가을철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대책이 계속 필요해질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 최악의 경우까지 그러니까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기 지금 때문에. 고용주지 지원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달 플러스 한 달 석 달인데 그 이상 가면 어떡합니까? 또 계획 세워야죠. 아무튼 플랜 B, 플랜 C 계속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정말 중요한 과제로 그 전국민 고용보험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걸 원하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그것도 한 1,300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특수고용직이고 1인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그다음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한데 이분들 아예 보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보호막 없이 지금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개 일자리라도 한 예. 사람이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 일자리를 지키겠다 얘기하셨는데 예. 통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좀 장기적 대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고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용 안전망의 가장 기본은 고용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외환위기 때부터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고용보험이 예. 그 안전망을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만 그렇죠.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임금 근로자들만 다 네. 보호를 받고 나머지 분들은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예, 다 빠져 있죠.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저소득층 실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조세 수입을 가지고 일반 재정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 취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취업 지원을 하면서 한 50만 원씩의 구직 촉진 수당을 6개월 정도 네. 지급해드리는 네.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차 안전망으로서 받쳐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도 최대한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으로 하여튼 최대한 가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전국민 고용보험은 1차적으로는 요번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포함시켰잖아요. 예술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포함됐다는 것은 임금 근로자 이외의 분들에게 제도를 시작됐다. 같은 단초를 하나 지금 마련한 것이고요. 네. 저희가 특고분들, 특수고용태 종사자분들에 학습지 대해서 교사, 보험 모집인,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캐디 뭐 예, 이런 예, 분들. 네. 지금 산재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직종이 한 14개 직종. 이번 7월 1일이 되면 5개 직종이 확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직종까지 해서 14개 직종이라고 하는데 요 14개 직종은 사실은 사업추가 뚜렷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만 이렇게 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 이제 21대 국회가 바로 개원이 되는데 그렇죠. 바로 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예. 그래서 금년 안에 하여튼 이 법 개정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전부 다 이제 대상이 되도록. 되게 직종들은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요. 자영업자분들도 사실은 전국민 고용보험 하면 자영업자분들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어떤 방식으로 가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뭐 본인들이 별로 안 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 또 그분들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과세 정보에 대한 개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분야도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금년 안에 특수고용 노동자부터 1차 목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 그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어제 찾아가셨더라고요. 예. 산업재해 양형 기준 좀 높여달라 요구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냥 양형 기준 높이는 정도 갖고 될까요?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 입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제가 어저께 양형위원장님을 찾아뵀었는데요. 예. 찾아뵌 그 목적은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산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우리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벌칙 조항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봐도 벌금이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도 상향이 예.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또 사망 사고가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형사처벌도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반영이 안 돼 그렇죠.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산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것은 개인의 과실이 문제가 아니고 예. 기업의 그 안전 경영 체계가 그렇죠. 미흡한, 그래서 맞아요. 발생한 그런 기업 범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형위원장께서는 하여튼 양형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미 개정된 법에 아직 뒤따라가지 그렇습니다. 못한 예. 양형을 좀 해달라는 예. 거고. 그건 고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보다 더 강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얘기하시는 사망과 것인데, 같은 중대재해가 벌어질 만큼 안전관리를 못한 기업과 경영주에게 형사적 체벌 책임까지도 지우자.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또 이제 양형 기준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고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이제 이 목적하는 바는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망사고 같은 예, 것이 예. 발생했을 때는 우선 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죠. 그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되는 게, 이게 문제의식은 이 두 가지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국회 때 고 노회찬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이제 바로 그 내용을 담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산재뿐이 아니고 일반 공중 이용 시설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또 그 일반 이용자까지 확장하는. 장관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법 신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에서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와 정합성 쪽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적인 예, 면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벌칙 조항을 좀 더 강화를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법에서 워낙 목적하고 있는 바를 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네.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처벌법을 별도로 신설하면 기존 형법이랑 충돌하는 게 있다. 법무부의 입장이 그거예요. 예, 법사위 쪽의 검토 보고서를 그래요? 보면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예 그 핵심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에다가 받자. 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 용역 지금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예. 21대 국회 초기에 굉장히 불붙듯 이 논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정부의 안도 빨리 좀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